연속 복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리,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리 계산 주기가 연속적인 경우입니다. 연속 복리는 continuous compounding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이제 돈의 시간적 가치를 살펴보면 이제 이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뭐 돈의 시간적 가치가 연속적으로, 시간적 가치는 시간은 연속적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역시도 당연히 어, 이산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자면요. 그러면 계산 주기가 이제 더 짧아지는 거죠. 주 단위에서 일 단위 아니면 시간 단위로 점점 짧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점점 짧아져서 결과적으로 주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결국에는 이제 이율은 어떤 한 점에 어, 수렴을 하게 됩니다. 연간 이자 계산 횟수가 무한대로 접근하면 연간 실질 이율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미 이전에 살펴봤었죠. 그죠? 그래서 수렴한 값을 이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연속복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렴한 거 어디서 봤었냐면 전에 이제 명목이율과 복리계산 기간에 대한 실질 이율을 설명해 주면서 이제 말씀드렸죠. 복리기간, 연간 복리기간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이 실질 이율, 실질 이율이 뭐 11.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실- 점점 이렇게 커져서 그죠? 횟수가 증가하면 n승을 하니까 보통 그죠? 이율에 점점 증가를 하죠. 그래서 계속 증가를 하다가 이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로 수렴을 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차트를 이제 이 슬라이드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연간 명목이율이 R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복리계산 횟수가 M이라고 해요. 그리고 연간 실질이율 I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계산이 된다. 맞죠? R을 M으로 나눠야죠. 복리계산 횟수를. 그죠? 그리고 나서 1을 더하고 그거에 대한 횟수. 이제까지 그렇게 계산해 왔죠. 뭐 분기마다 한다라고 하면은 연이율이 12%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4로 나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기별 이율 구하고 다시 4승해서 실질 이율 구했죠. 마이너스 1 해가지고.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전에 문제 여러 번 풀어봤죠. 결국에 이 형태를 조금 변형을 해줘요. 변형을 해줘서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알죠? R분 이거를 제곱 R승을 빼면은 여기다 나눠주면 되니까요. 결국에 둘이 상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준 겁니다. 이 식과 이 식은 동일하죠. 이제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이 극한의 특성 2의 값 그죠? 2의 값은 2.7182예요. 점점점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2의 정의를 보면 결국에 뭡니까? 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값은 2로 수렴을 하게 되죠. 그죠? 이 정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결국에 여기서 이 식에서 m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형태가 같죠? 왜냐면은 비록 r분의 m이라고 해도 m이 무한대로 가면 x에서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무한대 나누기 어떤 실수는 어떤 수는 결국 무한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는 다시 표현하면 결국에 이 안에 있는 부분은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그죠? 그리고 2의 r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래서 2 I 실질 이율은 결국에 2의 R승에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한다. M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말입니다. 기간을 무한대로 하면 결국 실질 이율은 2의 R승을 마이너스 1 그 값에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테크닉이에요. 그냥 테크닉. 예, 그래서 이제 현재 P1을 저축하였을 때 명목이율 R로 N번 복리 계산하는 경우 N년 후에 원리금 합계액은 이렇게 이제 식을 쓰시면 되죠. 뭐 식을 쓰시면 돼요. P 현재 P1을 저축하니까 현재 금액, 그죠? 현가, 그죠? 그리고 이거 현가, 그리고 나서 이제 1 플러스 I 실질 이율, 그리고 그것의 N승. 근데 이제 수렴을 하게 되면은 I가 뭐였죠? 2R승 마이너스 1이었죠? 그쵸? 대입을 해주면
여기 대입을 해주세요. 여기 대입을 해주면 얘하고 상쇄가 되죠. 그러면서 결국 P 곱하기 2의 Rn n승이 되죠. 그죠? 2R의 n승. 그죠? 곱하기 P니까. 그 연속 복리인 경우에 1의 집을 복리 개수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2의 Rn승이다. Rn 제곱이다. Rn승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그럼 뭐 이렇게 배웠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일단은 그 전에 연속 복리에 대한 이자 공식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의 집을 복리 개수 해서 이제 2의 Rn승 보여드렸고요. 1의 집을 현가 개수 해서 이제 2의 마이너스 Rn 해가지고 이렇게 개수를 그러니까 다른 점은 연속 복리는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아셨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Rn승에 대한 모든 이제 관련된 식으로 이렇게 개수를 표현할 수 있다. 아셨죠? 여기 실질이율 대신에 다 이제 2의 R승을 넣으면은 2의 R승 마이너스 1을 다 넣으면은 다 이렇게 해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개수에 대해서. 이 표 참 유용하죠? 나중에 이제 시험 보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다른 문제를 푸실 때도 이 표가 있으면 참 편하죠. 계산하시기에. 예.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제는 진짜로 문제를 한번 봅시다. 명목이율 8% 연속 복리인 경우 현재 1,000원을 저축하면 8년 뒤에 원리금 합계액은 얼마인가? 얼마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예, 그럼 쉬운 문제니까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아까 전에 식을 말씀드렸죠. 미래가. 결국에는 8년 뒤에 원리가 합계이니까 미래가죠. future value, present value, 그죠? 그리고 연속 복리계수 사용하셔야죠. 앞에 식을 드렸었죠. 이게 뭐였나요? 이래지울 복리계수는 2의 Rn승, 그죠? P의 곱하기 2의 Rn승이었죠. 그러면 뭐 이거를 다시 쓰시면 되죠. 현재 1,000원을 저축하면 1,000원을 저축하면 8년 뒤에 원리금 합계액은 8%니까 0.08 곱하기 8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엑셀을 한번 써보죠. 마이너스 1000원 곱하기 exponential 0.08 곱하기 8 그래서 곱하면 원리금 합계액은 1896원이 되겠죠. 1896원. 예. 지출이라고 음수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공식을 바로 이용을 했죠. 제가. 예. 그러면 뭐 여기 사실은 음수를 안 써도 되는데 예. 엑셀 또 함수하고 잠깐 이제 엑셀 함수하고 약간 헷갈렸네요. 공식을 사용할 엑셀 함수를 사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잘 표시해주고 지출은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리턴되는 밸류는 플러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수식을 바로 계산할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별도로 안 하셔도 되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1896원이다. 예, 도액적으로 1896.5원이다. 라고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복리계산 주기마다 이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간별로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구간 해마다 이율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뭐 역시나 실제로인데 뭐 은행을 가셔서 이제 보셔도 해마다 금리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상품들도 간혹가다 있고요. 그죠? 그래서 복리계산 주기마다 이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냐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현금 흐름이 뭐 원리는 이제 원리 원칙은 뭐 전에 살펴봤던 현가 계산이나 미래가 계산 그 원칙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현금 흐름이 한 기간 흐름으로부터 기간으로부터 다음 기간 등가로 전환될 때 각 기간에 이제 적용되는 이유에 맞춰서 계산에 반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각 기간마다 계산을 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 어떤 동일한 시점으로 다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래 예상 현금흐름 분석하는 경우보다 과거에 행해진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경우에 더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왜 그러겠어요? 과거에 이제 변동된 금리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미래에는 어떻게 금리가 변화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과거에 행해진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하는 경우에 이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 상황이요. 그래서 이제 복리 계산 주기마다 이제 이율이 서로 다른 현금 흐름은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일반적인 현금 흐름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뭐 K 동안의 이율이라고 IK를 이제 할게요. K가 기간이고 그래서 I1, I2, I3, I4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율이 조금씩 변화갑니다. 결국에는 IK까지 변해 가겠죠. 그리고 N 기간이 있으면 N 기간, K가 이제 N 기간까지 있다고 하면 IN까지 해서 결국에 이제 미래가를 이런 이율들이 계속 바뀌는데 결국에는 이걸 다 고려해서 미래가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현가가 주어졌을 경우 결과적으로 이 각각의 이율을 고려한 복리를 계산해야 한다는 거고요.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미래가가 구해지겠죠. 그죠? 한편 이제 미래가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이 금리들을 다 나눠주면 되겠죠. 이쪽으로. 그죠? 그럼 P에 대한 식이 되니까 현가를 구하실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일반적인 현금 흐름의 모습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각 시기마다 이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해요. A0, A1, A2 해서 이렇게 시기마다 현금 흐름이 각각의 이율에 맞춰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이제 다음에 공식을 이용해서 현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A0일 때 그냥 뭐 현가는 뭐 같죠. 현재 이제 돈이니까. 그리고 A1일 때 이제 금리 I1이 이제 포함이 되겠고 A2일 때는 뭡니까? I1과 I2 그죠? 현가로 이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얘를 현가로. 얘도 현가로. 얘 역시도 현가로 이렇게 해서 변환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나 A1, AN이 있으면 그동안에 이제 발생했던 이
금리들, 그죠? 금리들의 영향을 다 곱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곱해서 여기 현가로 변해 준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n개의 현가를 다 더하는 겁니다. p를 구하기 위해서. 그죠? 결과적으로. 그 말이에요. 예, 뭐 앞서 이제 식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아래의 현금 흐름과 등가의 현가 p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이제 구해보도록 하죠. 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기별 복리가 있고요. 연간 복리가 있고 연간 복리 10%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각각의 시점에 이제 금리를 계산하셔서 고려하셔서 변환하시면 됩니다. 변환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주의를 하셔서 이제 문제의 현가 P를 구하시면 됩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장에 이제 자유롭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가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보통은 제일 가장 나중에 미래에서부터 점점 뒤쪽에서부터 현재 시점으로 오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구하기가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이제 5년 말이죠. 5년 말까지 3년부터 5년 말까지는 사실은 일정한 연간복리 R은 10%였죠. 연간복리로 이제 현금 흐름이 균일하게 게다가 발생을 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P3 시점의 현가를 구해 봅시다. P3 시점 현가를 구해 볼게요. 그러면 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균일 현금 흐름을 그죠? 균일 지불 현금 흐름을 결국에 현가로 변환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P 그리고 10% 연간 복리니까 그리고 2년 동안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죠. 현가를 구하시면 됩니다. 현가를. 레이트는 0.1%였고요. 이 기간은 2였어요. 균일하게 발생을 했죠. 지불을 했는데 일단은 플러스 양수로 그거에 상관없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173.55원이 나오죠. 173.55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예를 들면 174원 정도가 되겠네요. 174원을 반올림하시면 174원이다. 됐죠? 그래서 현가로 174원. 그러면 174원. 그죠? 이 금액과 이 금액을 이 가치가 174원이라는 겁니다. P3의 시점에서. 그러면 실제 P3에도 현금이 발생했죠. 100원. 그죠? 그럼 174원 더하기 100원은 274원이죠. 274원. P3에 이제 발생한 현금이 총 이제 274원이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P3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진짜 현가죠. 100원.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200원, 발생한 200원에 대해서 현가로 이제 P3 시점을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가치가 결국에 274원이다. 는 겁니다. P3 시점에서. 그럼 이제 P3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P2로 가야겠죠? 왜냐면 연간 복리가 지금 7%니까. 그죠? 금리가 변화가 있죠. 이 전 시점은 첫 1, 2년, 첫 2년 동안은. 그러니까 바로 이제 P2의 시점으로 가야겠죠. 이때 현가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비슷합니다. 해줬던데 그대로 하면 되죠. 274원, 274원 곱하기 개수를 곱해주면 되죠. 미래가를 현가로 바꿔주시면 돼요. 금리는 7%라고 주어졌었고 1년이었죠. 기간은 1. 그러면 또 한번 구해보죠. 결국에는 274원 얘를 이제 양수로 변환을 할게요. 700 274원에서 273.55가 나왔는데 약간 그 수치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4원에서 얘를 금리 7% 그죠? 7%였죠? 기간 1 그죠? 그렇죠? 그리고 미래가였어요 얘가. 그러면 256원 정도 나옵니다. 256원. 예? 256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반올림하면 265원이죠. 256원. 256원이었다. P2 때. 아셨죠? P2 때. 그럼 이제 어디로 구하면 됩니까? P1 때 현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흐름이. 그러면 이제 바로 제로로 가는 게 아니라 P1에 대한 이제 P1에 대해서 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P1에 대해서 구해 보도록 하죠. P1에 대해서 구하려면 265원을 결국에 현가 P1의 시점으로 바꿔 주셔야 되죠. P1을 그죠? 256원. 그리고 미래가를 현재가로 바꿔줘야 되니까
개수를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분기별 복리입니다. 12%. 분기별 복리 4로 나누면 3%죠. 네, 3%. 그리고 4번 발생합니다. 분기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개수를 또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네, 평가 개수를 또 사용하면 되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0.03이었고요. 12를 분기로 나눈 겁니다. 4로. 그죠? 그렇죠. 그리고 4번 발생합니다. 분기별 복리니까. 이렇게 0.4%가 4번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니죠. 미래가였습니다. 예. 그러면 대략 227원이 나오죠. 227원. 제가 이제 달러로 표시해서 죄송한데 원으로 바꿔보죠. 227원. 대략적으로 227원이 나온다. 227원. 대략적으로 이 가격은 227원이다. 그러면 P1의 현가 227원. 그죠? 미래에 발생한 이 모든 것이 227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하고 200하고 더해야겠죠. 200원 더하면 427원. 200원 더한 겁니다. 227원에다가 427원이죠. 그래서 이때 P1은 그래가지고 427원이 된 거예요. P1 총액이에요. 총액 200원까지 더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동일하게 한 번 더 변환해주면 되겠죠. P0를 결국엔 평가 P0를 구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427 곱하기 이제 개수죠. 3%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그죠? 동일하게 3%. 분기별 복리니까 4, 기간은. 그러면 엑셀로 다시 가시면 여기다가 200을 더했죠. 그리고 PV를 곱했어요. 0.03 4번, 그죠? 1년에 4번 분기별 균일지불 없고요. 미래가저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79원 나오죠? 자꾸 달러로 바뀌는데 네, 379원이 나온다. 그거는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379원이 나오면 여기 380원, 380원이겠네요. 네, 결과적으로 380원. 현가 P는 결론적으로 380원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지저분하죠? 네, 다 지워서 깔끔하게 수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인식이 지금 모니터가 인식이 생각보다 안 좋은데 한번 그래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쓸까요? 예, 결국에 뭡니까? P는 200을 더하고 100을 더하고 플러스 이제 100을 더하고 비율집을 개수를 곱하고 그리고 더한 값에다가 또 미래가를 현가로 바꿔줬었죠? 7%였고요. 이거에 더해주고 개수를 또 곱해줬고 3% 4 기간 그걸 닫고 또 결과적으로 P하고 F 그래서 3% 기간 4번 해서 곱해줬습니다. 결국에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을 한 과정을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정리한 거고요. 예, 이거 곱하기입니다. 이거는. 예, 이제 이해하시죠? 예, 처음에 뭐 균일집을 이 두 부분을 어느 시점? P3 지점으로 옮겨줬고요. 그죠? 이를 통해서 그리고 100을 더해줬고 더해준 가격에다가 여기서 P3에서 P2를 구하기 위해서 배수를 곱했고 그죠? 그러면서 P1을 또 구해줬죠. 그죠? 그렇죠? P1에다가 200을 더한 상태에서 427을 만든 다음에 또 현가로 P0로 결국에 변환을 해줬습니다. 380을 구한 것이죠. 예.